혹시 발톱색이 좀 변하고 두꺼워져서 이거 그냥 보기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게 그냥 미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겪는다는 아주 끈질긴 감염, 바로 손발톱 무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기기 힘든 건지, 그리고 현대의학은 과연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거예요. 약을 발라도 또 먹어도 왜 이렇게 손발톱 무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걸까? 자,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손발톱 무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질환의 정식 의학 용어는 바로 조갑진균증입니다. 말 그대로 곰팡이균이 손발톱에 감염돼서 색깔도 변하게 하고 또 두껍게 만들고 심하면 결국엔 막 부서지게 만드는 그런 감염병인 거죠. 이게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 조갑진균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걸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흔한 질환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체 이 손발톱 무좀이 왜 그렇게 끈질기고 고질적인지 그 핵심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우리 손발톱의 물리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이 손발톱판이라는 게요, 외부 침입을 막는 아주 견고한 요새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단한 보호막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르는 약까지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이 그 아래 숨어있는 곰팡이균에 직접 닿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새, 즉 손발톱이 2mm 이상으로 더 두꺼워지거나 곰팡이균이라는 적이 벌써 절반 이상을 점령해버리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져요. 특히 공략하기 까다로운 이 옆쪽 가장자리까지 감염이 파졌을 때는 정말 골치 아프죠. 여기에다가 만약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바로 옆에 발무좀이라는 또 다른 적군이 진을 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재감염 위험까지 높아져서 싸움이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요, 통계를 보면요, 치료를 받아도 환자 4~5명 중 1명, 그러니까 20에서 25%는 완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게 확실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치료에 성공해도 재발이 문제예요.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발할 확률이 무려 최대 53%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끈질김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요, 그냥 보기 좀 그렇다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연구를 보니까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생활이나 심지어 직업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감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여러 치료 옵션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 항진균제를 볼게요. 이건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테르비나핀 같은 약인데 이건 곰팡이를 그냥 직접적으로 죽여버리는 아주 공격적인 타입이에요. 반면에 이트라코나졸 같은 약은 곰팡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성장을 딱 멈추게 하는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환자의 상태나 혹시 먹고 있는 다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각 치료법의 장단점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먹는 약은 효과가 강력한 대신에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같은 걸 좀 신경 써야 하고요. 반대로 바르는 약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아까 말한 그 요새를 뚫어야 하니까 효과가 좀 더디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약물 부작용 걱정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인데 아직은 그 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많은 걸 보여줍니다. 국내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 놀랍죠? 바르는 약만 썼을 때는 치료율이 12.2%에 그쳤어요. 그런데 레이저만 했을 땐 78.3%, 그리고 이 둘을 같이 썼더니 무려 83%까지 치료율이 확 올라갑니다.
역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네요. 병합 치료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합 치료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이 기를 터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문가가 먼저 감염된 손발톱 표면을 살짝 얇게 갈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저라는 우리 편 공격수가 그 요새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숨어있는 곰팡이균에게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치료를 마쳤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이 끈질긴 감염과의 전쟁에서 진짜 최종 승리를 거두려면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바로 재발을 막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그 누렇거나 하얗던 변색이 점점 옅어지고요. 둘째, 울퉁불퉁하고 거칠던 표면이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신호, 바로 손발톱 뿌리 부분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새 손발톱이 싹 자라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모습이 보인다면, 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인내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복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긴 마라톤이에요. 발톱 하나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 1년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튼튼한 방어막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발은 항상 깨끗하고 보송보송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신발은 통기성 좋은 걸로, 양말도 자주 갈아 신어주세요.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공용시설에서는 꼭 개인 샌들을 사용하시고요. 손톱깎이 같은 개인위생 도구는 절대 다른 사람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발무좀이 있다면 이것까지 확실하게 치료해야 재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발톱 무좀, 즉 조갑 진균증은 분명히 아주 끈질기고 어려운 만성질환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꾸준히 치료 계획을 따라간다면 건강한 손발톱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점점 더 스마트한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고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손발톱 무좀이 옛날엔 그런 병도 있었지? 하고 말하는 과거의 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